여러분, 크롱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크로와상을 누룽지처럼 납작하게 누른 거요.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에서 완전 핫했는데 지금은 일본 편의점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김치로 시작했던 일본의 한식 사랑이 어떻게 20년 만에 크롱지까지 간 걸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요, 혹시 일본에서는 김치찌개에 치즈를 넣어서 먹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김치찌개에 치즈라니,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일본에서 한식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사랑받게 됐는지 그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열쇠를 한번 같이 찾아보죠. 지금이야 뭐 K푸드가 엄청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사실 좀 아픈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 일본에 계신 우리 제일동포분들의 식탁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한때는 차별받고 편견의 대상이었던 그 음식이 어떻게 일본 사람들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됐는지 그 잊혀진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보시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신 우리 동포분들이 고향의 맛을 지키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마늘이나 고춧가루 냄새가 좀 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야키니쿠랑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고기구이랑 내장구이가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메뉴가 바로 일본 주류 시장의 그 두꺼운 벽을 처음으로 뚫은 한식의 선구자였던 거죠. 야키니쿠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문을 똑똑 두드렸다면 그 문을 그냥 활짝 열어젖힌 건 바로 한류라는 엄청난 파도였습니다. 이 한류가요, 무려 4번에 걸쳐서 일본 식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대체 어떤 맛의 파도가 일본을 휩쓸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도는 바로 겨울 연가입니다. 어머니 세대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죠. 그리고 두 번째 파도는 동방신기 카라 같은 아이돌 그룹과 함께 젊은 팬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다 세 번째 파도는 10대들 순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SNS를 타고 순식간에 번졌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넷플릭스를 타고 이제는 모든 세대의 거실로 그냥 스며들어 버렸죠. 보세요. 시대에 따라 무기도 타겟도 계속 바꾸면서 일본을 공략한 거예요. 정말 똑똑하죠? 이 초기 한류 팬들한테 한식은 뭐랄까 일종의 성지순례 같은 거였어요. 드라마 주인공처럼 막걸리 한잔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먹으니까 나도 삼겹살 구워 먹고 순두부찌개 같은 이런 전통적인 메뉴들이 유행했던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문화를 나도 직접 느껴보고 싶다. 이 마음이 팬들을 식장으로 이끈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막 뜨겁게 타오르던 한류에 찬물이 확 끼얹어집니다. 2012년부터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좀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면서 한식붐도 같이 확 식어버렸어요. 한식당들이 다시 소수의 팬들만 아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3차, 4차 한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왔거든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유행하는 음식 종류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맛도 맛이지만 인증샷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치즈가 쭉 늘어나는 닭갈비, 새빨간 불닭볶음면처럼 딱 봐도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SNS에 나 이거 먹는다 자랑하기 좋은 음식들이 새로운 주인공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4번의 거센 파조가 휩쓸고 간 지금 풍경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일본 동네 마트에 가도 한국 식품 코너가 그냥 당연하게 있어요. 한때 차별받던 음식이 이제는 누구나 즐기는 완벽한 주류 문화로 딱 자리 잡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의 음식이 되는 과정에서 한식이 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원본이랑은 완전 다른 음식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저는 피자 위에 파인애플 효과라고 부르고 싶어요. 누군가한테는 진짜 맛있는 조합인데 원조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 변형된 한식을 본 한 한국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마치 파인애플 피자를 보는 이탈리아 사람의 심정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주죠. 바로 이런 느낌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치예요. 우리의 김치는 시간을 들여서 깊은 맛을 내는 발효의 과학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기무치는 발효 없이 그냥 바로 먹는
샐러드나 피클에 더 가까워요. 맵고 신맛보다는 단맛을 더 강조해서 라멘이나 덮밥 위에 고명처럼 올려 먹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런 현지화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치즈 김치찌개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김치 케이크 같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메뉴까지 나왔어요. 김치? 케이크라니? 정말 생각도 못한 조합이죠. 뭐 원조가 뭐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두 문화가 만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건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맛만 바뀐 게 아니고요. 음식 이름의 의미 자체가 달라졌어요. 복잡한 조리법은 모르겠고 그냥 눈에 보이는 특징으로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김치가 발효했든 안 했든 빨간 양념에 버무렸으면 다 김치예요. 나물은 참기름 냄새만 나면 나물, 잡채는 당면만 보이면 잡채. 심지어 육회는요, 소고기가 아니더라도 날 것 위에 노른자만 딱 올라가 있으면 그냥 육회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문화 재해석이 꼭 한국에서 일본으로만 가는 일방통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오마카세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오마카세 하면 셰프한테 모든 걸 맡기는 고급 스시 문화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때요? 강아지를 위한 개마카세, 손톱 꾸미는 네일 오마카세, 심지어 단골식당 이모님이 알아서 차려주시는 백반을 이모카세라고 부르잖아요. 결국 문화라는 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진짜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국경도 시간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소셜미디어, SNS가 가져온 엄청난 변화죠. 트렌드를 만드는 힘의 저울이 이제는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특히 디저트 분야를 보면 이게 정말 확실한데요. 요즘은 서울 어느 골목 카페에서 유행이 시작되면 그게 며칠 뒤에 바로 도쿄 시부야의 최신 트렌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신호탄을 빵 쏜 게 바로 약과였습니다. 할머니랑 밀레니얼을 합친 할매니얼이라는 트렌드가 한국 젊은 층에서 불면서 약과가 다시 유행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SNS를 타고 그대로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편의점에서도 약과를 파는 진짜 신기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약과가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유행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크룽지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마자 정말 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순식간에 일본 디저트 시장을 점령해버렸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두바이 초콜릿. 이름만 들으면 중동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유행한 경로는 두바이에서 바로 일본이 아니라 두바이에서 한국, 그리고 일본 순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일본 젊은 사람들한테 한국은 그냥 콘텐츠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최신 트렌드를 가장 빠르고 힙하게 걸러주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약과 크룽지, 이 다음 주자는 과연 뭘까요? 2025년에 일본을 강타할 K디저트로 예측된 아주 흥미로운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과연 뭘지 같이 보면서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네, 바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와, 과연 이 예측이 맞을지는 내년쯤 되면 알 수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차별받던 김치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트렌드가 되는 요거트 아이스크림까지. 지난 20년 동안 한식은 일본 식탁 위에서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맛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